볼리TV 상욱입니다.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 시장이 닫혔습니다. 정말 빅딜이 많았던 그런 여름 이적 시장이었는데요. 특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해리 케인 선수가 결국 떠나네 마네 하다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기 때문에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뭐 역대 최다골을 넣은 선수이기도 하고 또 토트넘이 직접 길러내서 정말 월클로 만들어낸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정말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여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케인이 떠났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굉장히 초반에 잘 먹혀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이적 시장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영입한 선수들 리스트입니다. 골키퍼 비카리오, 또 수비 쪽에 애슐리 필립스, 페드로 포로, 미키 판더벤, 또 미드필더의 제임스 메디슨과 클루셉스키, 또 마노 솔로몬, 브레넌 존슨, 또 아레오 벨리즈까지 이런 선수들이 영입이 됐습니다. 뭐 포로하고 클루스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영입된 선수, 기존에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새로 영입한 느낌은 좀 덜 납니다. 돈은 좀 나갔습니다만 그 외에 뭐 골키퍼, 수비, 미드필더, 공격에 걸쳐서 두루두루 선수 영입을 했는데요. 굉장히 뭐 아주 대단한 뭐 어마어마한 이름의 스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각각 소속된 리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선수들이 알차게 잘 보강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돈도 생각보다 많이 썼습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리그 전체를 보더라도 순 이적료 지출 순위가 꽤 높습니다. 토트넘이. 그만큼 이번 여름 챔피언스 리그도 못 나가고 해리 케인도 빠져나가는 이런 여름에 새로운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좀 많은 지원을 좀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적 데리고 온 선수들이 아주 지금 프리미어리그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적료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돈을 꽤 많이 쓴 것은 분명하고요. 포로한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썼고요. 클루세스키 정도면 뭐 그래도 리즈너블하지 않나 싶은데 메디슨, 판더벤, 존슨까지 또 이렇게 데리고 온 선수들이 지금 팀에서 좋은 활약들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적 시장을 나름 그래도 잘 보내지 않았나. 뭐 센터백을 한 명 정도 더 영입을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결국 그 영입은 없었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나간 선수들 명단을 보겠습니다. 해리 케인, 뭐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영입된 선수 가운데 가장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온 선수가 이적 시장 막판에 데리고 노팅엄의 오른쪽 윙어, 스트라이커도 볼 수 있는 브레넌 존슨 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옵션 다 포함하면 이제 5천만 파운드까지 올라가는 그런 거액이거든요. 옵션까지 포함하면 미키 판더벤하고 거의 같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둘을 합친 만큼의 금액을 해리 케인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에 넘기면서 이 정도로 받았습니다. 해리 케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나 이런 조건들이 달성이 되면 총 이적료가 1억 2천만 파운드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물론 해리 케인의 어떤 팀에서의 존재감이나 역량을 감안했을 때 이 돈도 결코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적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은 선수 치고는 정말 레비 회장이 벼랑 끝 전술을 펴가면서 정말 받아낼 만큼 받아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나간 선수들 보면 루카스 모우라 같은 경우에는 FA로 풀렸고요. 브라질 돌아갔고 임대로 많은 선수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팔리진 않으니까 일단 임대로 지금 내보낸 건데 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을 임대 제한이 들어왔는데 완전히 제거시키기 위해서 지금 잘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임대로 떠난 선수들은 레겔론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갔고요. 그리고 자페 탕강가가 이탈리아 소문만 계속 있었는데 뜻밖의 우리에게는 익숙한 팀이죠. 독일 분데스리가의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떠난 조 로든 선수. 로든이 리즈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자책골 넣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리고 RP 드빈 같은 경우는 포트베일로 갔고요. 트로이 페럿은 또 임대가네요. 엑셀시오로 갔고 데인 스칼렛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기회를 좀 더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입스위치로 임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영입하는 데 든 비용이 옵션을 다 빼면 2억 760만 파운드를 썼습니다. 이제 거액이죠. 그리고 선수를 팔면서 번 돈은 케인의 이제 레스터시티로 간 해리 윙크스까지 1억 1000만 파운드. 이렇게 두 명 팔아가지고 이 정도 벌었으면 준수한 거죠. 그래서 장부상으로 보면 1억 1880만 파운드 적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적 시장에서 특히 이제 큰 팀들일수록 셀링 클럽보다는 팀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서 적자가 나오는 것은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막판에 호이비에르의 풀럼 이적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이걸 선수가 좀 거부해가지고 호이비에르도 잔류를 했습니다. 이게 좀 나비 효과가 있는 게 바이에른 뮌헨이 그 풀럼에서 팔리냐를 영입하기로 하고 메디컬까지 끝내고 유니폼 입고 사진까지 다 찍고 오피셜 띄울 준비만 남았었거든요. 그 오피셜 띄우는 것만.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네. 결국 팔리냐 영입에 실패했습니다. 풀럼이 호이비에르를 비롯해서 팔리냐 대치자 영입을 막판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막판에 팔리냐 매각을 결국 엎었어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적 시장을 실패한 거죠. 예, 결국 6번 미드필더를 영입을 못하고 이적 시장을 닫게 됐습니다. 뭐 FA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무소속의 선수들 중에서 영입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적 시장이 마감이 되겠고 팔리냐 기분이 어떨까요? 바이에른 뮌헨 사실상 거의 갔다가 다시 풀럼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알아보는 이번 여름 프리미어리그 전체 20개 팀 가운데 선수 영입에 쓴 돈만, 그러니까 순 지출로만 따졌을 때 토트넘의 순위를 보면 1위는 압도적으로 첼시고요. 정말 엄청납니다. 이 팀은. 2위가 맨시티, 그리고 3위가 토트넘입니다. 그리고 4위 아스널, 5위 맨유, 6위 리버풀, 이렇게 전통적인 빅6 팀들이 이적 시장에서 이번에도 큰손 역할을 제대로 했다. 이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올여름 이적료 탑10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 토트넘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빅네임 소수에게 투자하기보다는 준처급 여러 세계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탑10에 보시면 이제 카이세도가 1위고요. 2위가 라이스, 3위가 그바르디올, 4위가 헤이룬, 그리고 5위 하베르츠, 마운트, 소보슬라이, 라비아, 도쿠, 토날리 이런 수죠. 그러니까 탑10에 첼시, 아스날, 맨유, 맨시티 각각 2명씩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기 전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처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완전 이적으로 내보낸 선수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지금 팀에서 전력 외로 분류한 선수들 또는 주전에서 지금 배제된 선수들 다수가 팀의 잔류를 지금 한 것이 굉장히 좀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적 시장이 큰 아쉬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리더십 그룹의 리더였던 요리스 골키퍼 결국 팀 못 떠났고요. 또 에릭 다이어하고 다빈손 산체스 이런 또 수비 쪽에 잉여 자원으로 분류가 되는. 근데 지금 보면 산체스는 그래도 좀 쓰고 있는 거 보면 다이어를 우선적으로 처분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두 선수 모두가 남았고 탕기 운돈벨레 또 브리안 힐 이 두 선수도 팀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특히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요 남아있는 이 선수들이 다 홈그로운이 아닌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5인 스쿼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선수를 25명 명단을 내야 되는데 9월 13일 오후 몇 시지? 아무튼 그때가 마감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 13일까지 올 시즌 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등록 선수 25명의 명단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25명 명단 안에 홈그로운 선수가 최소 8명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홈그로운이 아닌 선수는 17명까지만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세 이하 선수는 아예 그냥 뭐 이런 홈그로운 여부 상관없이 경기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21세 이하 선수 그러니까 이번 시즌 기준으로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선수들은 제약이 아예 없고요. 그래서 이 명단을 보면 남아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좀 팀에 도움이 안 되는 케이스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토트넘의 비홈그로운 선수 명단인데 지금 19명입니다. 비카리오, 요리스, 로메로, 다이어, 산체스, 로얄, 포로, 판더벤,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비수마, 운돈벨레, 로셀소, 페리시치, 브리안 힐, 손흥민, 솔로몬, 히샬리송, 클루스프스키. 그러니까 총 19명인데 원래 레귤런까지 20명이었는데 막판에 레귤런이 맨유로 가면서 이제 19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7명까지만 비홈그로운 선수가 등록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2명은 선수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25인에 들지 못하는 선수들은 나가라고 미리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팀에 잔류하는 선택을 한 선수들이 많은데 그게 결국에는 잉여 자원으로 좀 된 겁니다. 각각의 사연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결국 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됐든 뭐 분위기면이 됐든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요소로 남게 된 건데 이 중에서 특히 다이어는 참 신기합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인데 홈그로운이 아니에요. 잉글랜드 리그에서. 뭐 어릴 때 포르투갈에서 데뷔를 했으니까. 그리고 산체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계속 출전은 종종 시키고 있습니다만 프랑스 렌느에서 이적료를 거의 600만 유로까지 나중에 올려가지고 질렀던데 이거를 왜 거절했는지는 좀 토트넘에서는 1200만 유로를 받길 원했다고 하는데 이 친구도 내년에 계약이 끝이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지금 토트넘은 21세 넘는 홈그로운 선수 명단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9명입니다. 포스터 골키퍼, 오스틴 골키퍼, 화이트먼 골키퍼, 그리고 수비 쪽에 데이비스, 스킵, 또 리온스 포스터, 세세뇽, 화이트, 메디슨 이렇게. 이건 뭐 별 문제 없죠.
게다가 이제 21세가 안 되는 주전급 선수들, 뭐 파페사르라든가 아니면 우독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정말 아주 귀한 자원이고, 이번에 영입한 필립스, 벨리즈 역시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 비홈그로운 선수 17명을 어떻게 추리느냐, 뭐 거의 다 추려졌죠 사실. 여기서 누구를 빼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뭐 요리스는 무조건 제외가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명은 다이어 아니면 은돈벨레 아니면 힐인데, 은돈벨레는 터키가 아직 이적 시장이 안 닫혔거든요. 터키 이적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다다음 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처분이 된다라고 보면, 네, 힐 아니면 다이어. 네. 다이어가 참, 네, 이런 얘기 좀 미안한데 다이어한테는 참 여러 가지로 골칫거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토트넘이 이번 이적 시장을, 네, 해리케인의 공백은 크게 느껴지지만 이적 시장을 잘 보낸 것 같고, 또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포스테코그로 더 명확하게 이번 팀 구상을 좀 거의 마친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좀 기대가 되는 2023-2024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등록 선수 명단, 네, 추리는 과정도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